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새 출발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8과 휴식과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본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차는 약 2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정밀한 기계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몸은 더 정밀하게 약 10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만 해도 약 25조 개나 됩니다. 그러므로 인체는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입니다. 또한 아무 감각이 없는 자동차와는 달리 우리 사람은 감각을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다뤄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매뉴얼이라고 하죠. 여러분,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운행할 때에 고장 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매뉴얼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매뉴얼에 따라서 모든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구조나 이 내용물들이, 그리고 차를 어떻게 운행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 법칙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뉴스타트 8가지 건강 법칙 중에 오늘은 특별히 휴식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휴식이란 신체의 에너지가 재충전되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휴식은 우리 생체 리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수면을 통한 쉼, 육체적 노동, 정신적 피곤으로부터의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삼라만상에는 일정한 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0일, 한 해는 365일이라는 주기가 있으며 동물과 식물도 이 주기에 따라 신체 리듬과 신진대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활도 주기에 따라 일하는 때가 있고 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쉽게 피곤을 느끼는 것은 이 주기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활동과 휴식, 또 활동과 휴식 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을 잘 유지할 때에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휴식이 우리 삶에 얼마나 효과를 주는지 알아보기도 합시다. 사람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그렇게 될 때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질병이 생기게 되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병에 걸렸다는 것은 휴식을 취하고 쉬라는 인체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휴식은 훌륭한 치료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나 폐렴, 급성 전염병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적당한 휴식을 하게 되면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은 생활에 활력을 주고 치유와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건강한 남자들을 하룻밤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혈액을 채취해 보았는데 특별히 자연살상세포, 내추럴 킬러셀이라는 NK세포 활성도를 측정해 보았더니 29%가 감소했습니다. NK세포와 T임파구는 외부로부터의 침입하는 바이러스와 이 암세포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중요한 면역세포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에 NK세포와 T임파구의 면역력이 강해져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연료가 거의 떨어지면 계기판에 신호가 오듯이
우리 몸에도 휴식이 필요하면 신호가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피로감입니다. 피로란 어떤 일에 시간과 힘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 육체나 정신이 지쳐서 고단하다는 뜻입니다. 피로에는 육체적 피로, 또 정신적 피로, 그리고 중독성 피로가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 피로는 이완성 피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로에서 오는 피로이죠. 신체 활동이 오랜 시간 계속되면 근육과 골격이 무리가 오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실수하기 쉽고 부상당하기도 쉽습니다. 치료봉사 236쪽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로 때문에 병에 걸린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휴식, 걱정에서의 해방, 식생활의 절제 등이 건강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피로는 물리치료나 충분한 휴식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휴식은 육체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쉬는 시간은 재충전의 기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절한 쉼은 신체를 보호해주고 일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게 되죠. 즉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적으로 주어지는 쉬는 시간이고 법으로 규정할 만큼 적절한 휴식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 피로는 긴장성 피로라고 합니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우울함으로 불안한 상태가 계속될 때에 정신적인 그 피로를 느끼게 되죠. 인간은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하여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 긴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스트레스를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사고나 질병, 가족의 죽음 같은 부정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진학이나 승진, 결혼 같은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정신적 피로는 불안감을 초래하고 하고 싶은 의욕이 상실되고 집중이 되지 않거나 또한 의욕이 떨어지고 수면 부족 증세가 나타납니다. 치료봉사 241쪽에 의하면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중 하나가 병에 걸리면 다른 하나가 동정하게 된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이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심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세학과 죽음을 초래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제가 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영적인 시간을 갖고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러 가는데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땀을 충분하게 흘리고 나면 쌓였던 모든 노폐물이 다 빠지고 아주 정신적으로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저는 가끔 노래를 실컷 부르거나 야외로 나가서 산책을 하며 휴식을 얻곤 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에 맞는 정신적 휴식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독성 피로가 있는데 이것은 고질적 피로라고 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피곤한 증세가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성 피로라고 말합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노체스트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만성 피로에 대한 치료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십자가의 생활이 균형지게 발달해 있는지 카운셀링을 통해서 고쳐가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 이 세로와 가로 균형지게 맞을 때에
크로스,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결국은 이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이 가로는 나와 다른 사람의 인간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이루어지면 만성피로로 이루어지는데 이 십자가의 네 팔은 자신에게 적합한 일, 또 행복한 결혼에서 오는 애정과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건전한 놀이, 레크리에이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신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위대한 존재, 특별히 신앙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 중독성 피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몸과 마음의 일시적인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에서 온전한 회복이 필요하기에 휴식, 즉 잠을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불면증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은 중요한 휴식 방법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밤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저는 잠을 참 좋아하고 또 잠을 잘 잡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어디서나 쉽게 잠을 잘 청합니다. 그래서 휴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배려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하루에 과도한 업무가 많고 또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고민하다고 해결되지 않으면 잠을 청하곤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좋은 해결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이란 적당한 자극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무의식 상태라고 말합니다. 몸은 휴식을 통하여 재생되고 복구되듯이 여러분, 약 중에 최고의 약은 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해도 잠자지 않으면 인체는 허약해지고 활력을 얻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잠을 자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 정도의 잠을 청합니까? 보통 성인은 매일 6시간 내지 8시간의 잠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더 필요하고 젖 먹는 아이들은 24시간 중에 20시간 정도 잠을 자야 합니다. 또한 언제 잠을 자야 할까요? 물론 낮 시간이 아니라 밤에 잠을 자야 하죠. 밤 12시 이전의 잠은 그 이후의 잠보다 2배가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는 인체의 호르몬 분비와 신진대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쁜 생활에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어렵겠지만 생체 리듬처럼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가져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밤에 숙면하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낮에 햇빛을 받을 때에 비타민 C와 세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밤에는 이 세라토닌 호르몬이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인체를 수리하고 복구하는 물질인데 저녁 시간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나오냐면 저녁 9시에서 새벽 3시까지 가장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녁에 식사를 할 때 일찍 하십니까? 아니면 늦게 저녁 식사를 하십니까? 우리 바쁜 현대 생활에서 때로는 8시 이후에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저녁에 음식을 늦게 먹고 나면 소화기관 중에 이장이 일을 하므로 밤에 잠자리가 아주 불편해집니다. 잘 때도 이장도 함께 쉬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늦게 하고 늦게 잠에 들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생산이 적어지고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네드라 벨록 박사와 네슬러 브레슬로우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 주민 약 7천 명을 대상으로 9년간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여 장수의 8가지 요인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로 6시간 내지 8시간 잠을 잔다. 둘째로 중간에 간식하지 않는다. 또 셋째로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넷째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다섯째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여섯째로 술을 절제하거나 마시지 않는다. 마지막 7째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여러분, 이상 7가지 습관을 지킨 사람들 중 약 5%의 남녀만이 9년 안에 사망했지만 3가지 또는 그 이하 습관을 지킨 사람들은 12.3년 3%, 또 20%가 9년 안에 사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 수면이 7가지 건강 습관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수면 리듬에 맞게 잠자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좋은 휴식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루 단위로 휴식을 취하는데 수면이 중요하기에 수면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 밀려서 일주일에 하루는 휴식을 하도록 대부분 국가나 사회에서는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공휴일이 있고 또 주말에 가족들 간의 휴가를 떠나 재충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 24시간은 지구의 자전과 연결되어 있고 한 달의 리듬은 달의 지구 공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1년 리듬은 지구의 태양 공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의 리듬은 창조 주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리듬을 생명의 리듬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조류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부화를 하는데 뻐꾸기는 2주 만에, 닭은 3주 만에, 올빼미는 4주 만에, 그리고 타조는 5주 만에 부화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물 동물도 일주일, 7일 생명주기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 섭리에 따라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7째 날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참된 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안식일의 쉼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마치면서 우리 인간에게 안식일을 통한 휴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잠깐 마음의 평안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자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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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 넷째 계명에서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믿고 그분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이며 인간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과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몸과 마음을 쉬게 할 때 소화 기관도 휴식을 갖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이 있을 때 우리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하고 마음이 안식을 얻고 영적인 평안을 누릴 때에 전인적 건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 레크레이션, 재창조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새로운 힘이 있고 삶에 대한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전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의 법칙은 창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즉 건강의 법칙대로 활동하고 휴식하고 살아갈 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8가지 뉴스타트 건강 법칙 중에 휴식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쁜 생활에서 휴식을 잘 취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건강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교재 뒷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정답을 책 뒤편 표지에 있는 우편 엽서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복습 문제 꼭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국가에서는 믿음과 건강에 대하여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